판교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를 살려면 실제 얼마를 투자해야만 살 수 있죠? 18억 5천? 땡! 틀렸습니다. 판교 아파트의 지금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1.6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낮죠. 마포를 한번 똑같이 계산해 볼게요. 마포의 미래 결과값은 얼마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같은 가격이라면 판교와 마포 중에 어디를 살까?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아파트 가격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그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면,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식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바로 판교, 위에가 판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마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뽑아온 아파트는요. 판교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인데요. 그리고 마포의 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자, 이 두 아파트의 아파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제가 이 두 아파트를 뽑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두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 현재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사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지금 이런 정도 아파트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아파트 가격이 어떤 원리로 형성되는지 알기 위해서 영상에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교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는 말이죠. 백현동에 위치하고 있고 34평형입니다. 그리고 14년 차 기축 아파트죠. 그리고 용적률은 172%. 자, 여기서 용적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용적률 많이 들어봤는데 용적률이라는 것은 바로 땅의 면적 대비 바닥면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용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이 좀 낮을수록 좀 유리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72% 정도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14년 차 됐다는 거는 새 아파트는 아니죠. 우리가 보통 10년 안 된 아파트를 신축이라고 하고 5년 안 된 아파트를 초신축이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는 10년이 넘었으니까 신축은 아니고요. 기축 아파트라고 합니다. 기축. 이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20년 넘으면 보통 구축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백현동의 이 판교에 있는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는 현재 기축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여러분 잘 아시죠? 워낙 대단지에다가 이 마포 쪽에서는 거의 랜드마크인데 아현동에 위치하고 있고 84제곱미터니까 판교하고 지금 크기도 똑같이 34평이고요. 9년 차 됐습니다. 9년 차니까 어때요? 10년이 안 됐으니까 일단 신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아파트고요. 자, 용적률은 어떻습니까? 용적률 259%. 그러니까 그만큼 판교보다는 높게 지었다. 좀 약간 좀 빽빽하게 지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아파트 중에 어떤 게 더 새 겁니까? 당연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새 거죠. 그러면 느낌 딱 오죠, 여러분. 그러면 가격은 두 아파트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신축이냐면 마포가 더 신축이야. 그러면 왠지 전세가는 어디가 비싸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비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전세가라는 거는 아무래도 새 아파트인 경우가 높으니까. 자, 한번 그런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아파트가 어떻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아파트를 가치 평가할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 자, 지금 화면을 잘 집중해 주시면 첫 번째,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크기를 봅니다. 자,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크기가 뭐죠? 전월세죠, 전월세.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남한테 빌려줬을 때 얼마나 전월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준다. 자, 두 번째,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현금 흐름의 안정성.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월세 가격이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거냐 이런 얘기죠. 자, 솔직히 뭐 마포나 판교 정도면 강남은 아니지만 거의 준강남급의 좋은 주거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에 아무리 뭐 100만 채, 200만 채를 줘도 여기 수요가 끊길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전월세 가격의 안정성이 어때요? 매우 높죠. 매우 높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저 경기도 외곽이야. 근데 이번에 270만 호를 만약에 공급을 진짜 한다 그러면 외곽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생기겠죠.
그러면 내 아파트의 전월세의 안정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의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체 불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막 다른 집들이 생기면 이제 마포, 판교 안 살고 사람들이 막 다른 데 가서 사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자산 가격이 기대감에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현금 흐름의 미래 기대감입니다. 미래 기대감. 자,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 아파트의 전 월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 하는 그 기대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 가격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미래 기대감. 그러니까 미래에 얼마나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거냐.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의 앞으로 전월세, 월세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겠어요? 판교의 이 휴먼시아 백현동의 6단지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빨리 올라가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은 이미 그걸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번을 여러분 잘 주목해 주십시오. 3번. 미래 기대감이라는 거는요. 현재 요구 수익률하고는 반대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래 기대감이 높으면 현재는 많이 안 요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미래의 기대감이 높으면 현재는 많이 요구 안 한다. 그러면 미래 기대감이 낮으면 현재 많이 요구하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끔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야구에서 그 고교급 투수 있죠. 고등학교에서 너무너무 잘 막 150km 던지고 엄청나게 막 초고교급 투수를 뭐 프로야구 구단이 뭐 연봉 계약금 10억 원에 데리고 막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근데 이 고등학교 선수가 프로에 오잖아요. 그럼 당장 잘 못해요. 아시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150km 막 155km 던지고 잘하는 선수를 프로에 막 비싼 돈을 데리고 와줘도 당장 써먹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험도 쌓아야 되고 본인이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프로야구 구단은 그 비싼 계약금 10억 원을 주고 이 초고교급 투수를 데리고 올까요? 지금 당장 써먹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미래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당장은 써먹지 못한다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지금 좀 활용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고 비싼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써먹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수익률이 낮다는 거지. 근데 왜 수익률 낮은데 이런 행동을 하느냐? 미래 기대감이 크니까. 미래 기대감이 크니까 지금은 내가 수익률이 안 좋아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이나 판교나 마포같이 이렇게 좋은 주거지 앞으로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거를 왜 비싸게 주고 사요? 지금 당장은 가격 대비해서 별로지만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은 내가 비싸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은 말이죠. 바로 이 3번 미래 기대감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 기대감이 높으면 지금 현재 요구하는 수익률은 낮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자산 가격의 형성 원리죠. 이게 자산 가격의 형성 원리. 자산 가격의 형성 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 결과값 나누기 현재의 기대값이라고 그랬죠. 예, 미래와 현재. 이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아파트를 한번 이 맥락에서 한번 비교를 지금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교 휴먼시아. 판교가 낫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포가 낫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아니야 마포야, 판교야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판교 휴먼시아 아파트는요. 18억 5천만 원입니다. 와, 비싸다. 18억 5천. 그 다음에 전세가는 7억 8천이에요. 그러면 전세가가 7억 8천이라는 얘기는 갭이 얼마라는 얘기죠? 갭이 무려 10억 7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18억 4천 정도 됩니다. 18억 4천.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똑같죠? 이 두 아파트가.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전세가를 볼까요? 전세가는 얼마냐? 8억 4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아까 예상한 대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조금 더 새 아파트라서 그런지 전세가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갭은 판교보다 조금 작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가격에서 전세가가 의미하는 게 뭐고 갭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집값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8억 5천인데 그중에 전세가가 7억 8천, 8억 4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판교는 42%밖에 안 되고요. 마포도 46%밖에 안 돼요. 와, 그러니까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집들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아파트를 집값에 비해서 전세가가 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집값에 비해서 와, 전세가가 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후자를 얘기해야 됩니다.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비싼 집인 거예요. 이 두 집은. 그러니까 전세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사용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가치. 사용가치가 뭐냐? 내가 빌렸을 때 내놔야 되는, 빌리는 대가로 내놓는 값이 전세가잖아요. 그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비싸다. 그럼 집값은 뭐예요? 갭이죠, 갭. 갭이 바로 투자 가치가 되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가 사용가치, 갭이 투자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사용 가치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들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용하는 가치에 비해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아파트. 사람들이 미래를 더 기대하는 아파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갭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판교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를 살려면 실제 얼마를 투자해야만 살 수 있죠? 얼마 투자해야 살 수 있습니까? 18억 5천? 땡! 틀렸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10억 7천입니다. 왜 18억 5천만 원이 투자 금액이 아니냐? 전세가는 투자 금액에서 뺍니다. 왜 빼냐면요. 전세가는 원래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만약에 이 휴먼시아 판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 살지 말고 내가 이 집을 사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투자하는 금액은 어떠냐면 요 10억 7천 요 금액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전세가는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바로 10억 7천이 갭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계산. 자, 지금부터는 정신을 좀 번쩍 차려야 돼.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아파트 가격 결정 원리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자, 전세가가 사용가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용가치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 집을 빌리려면 내야 되는 돈입니다. 자, 휴먼시아 판교부터 먼저 볼게요. 7억 8천이야. 그럼 이 7억 8천은 말이죠. 미래 결과값입니다. 미래 결과값. 이게 무슨 얘기냐? 미래 결과값이 뭐냐? 아까 우리 그 수식 있잖아요. 그 수식의 분자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자값. 미래 결과값이라는 게 뭐냐면 7억 8천이야. 근데 7억 8천을 집주인이 7억 8천을 받으면 7억 8천이 얼만큼 나한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냐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월세 전환율이 얼마예요, 지금? 2.5%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1억을 월세로 바꾸려면 2.5%를 월세로 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 사업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시장에서는 전세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 집주인이 얼마 달라 그래요? 30에서 35만 원 달라고 합니다.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 정도를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빌리든 은행에 빌리든 4%는 줘야 되잖아요. 요즘 그죠? 4% 줘야 되죠. 그러니까 7억 8천을 만약에 집주인한테 빌려서 월세를 낸다 그러면 7억 8천의 4%인 3,120만 원, 월세 260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 아파트에서 얼마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3,120만 원이 들어오는 아파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분자값이에요. 자, 근데 분자값 나누기 분모값을 해볼까요? 그럼 현재 기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분모값을 구해볼까요? 분모값은 18억 5천만 원이 가격이니까 분자값인 3,120만 원 나누기 18억 5천 하면 1.68% 정도가 분모값입니다. 그러니까 판교 아파트의 지금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1.6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68.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잖아요, 여러분. 지금 금리가 3%인데 금리보다도 낮잖아요. 굉장히 낮죠. 그럼 왜 이렇게 낮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당장 요구 수익률이 낮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래에 엄청난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낮춘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지금보다 미래를 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아파트가 판교라는 뜻입니다. 판교가 뭐 아시겠지만 뭐 강남 바로 밑에 있는 데다가 뭐 아시겠죠? 예,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의 기대감이 이 집값에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수식,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 수식의 요 미래 결과값이 요 위의 분자값,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가격은 18억 5천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밑에 분모값이 1.68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똑같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계산해 볼게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 그걸 계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게 좀 낯설어서 계산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약간 헷갈려 하실까 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식에 퍼라는 거 아시죠? 퍼 아시죠? 뭐죠? 퍼가? Price Earning Ratio라고 그래서 주가 순이익 비율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해서 여러분들 퍼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퍼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퍼. 아니 주식도 아닌데 왜 퍼를 계산하냐? 아파트도 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원리니까. 아파트를 퍼는 어떻게? 아파트 가격 나누기 이 아파트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현금 흐름인 3,120만 원을 나누면 퍼가 얼마냐? 59예요. 59. 판교는 퍼가 59야.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지.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은 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훨씬 미래의 기대감이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포를 한번 똑같이 계산해 볼게요. 마포의 미래 결과값은 얼마냐? 아, 마포는 말이죠. 전세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분자값은 훨씬 높습니다. 판교보다. 8억 4천 곱하기 4% 하면 1년에 3,36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기대값은 3,360만 원 나누기. 근데 또 집값은 싸. 집값은 싸요. 희한하죠, 그죠? 전세가는 높은데 집값은 싸.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1.82%로 판교보다는 높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판교보다 요구 수익률이 현재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분모값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래 기대감 면에서는 판교보다는 조금 마포가 뒤처진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뭐 미세한 차이입니다. 뭐 마포가 뭐 미래 기대감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땐 어때요? 판교에 비해서는 마포가 미래 기대감이 약간 살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떨어진다. 요런 이야기인 거예요. 퍼를 계산해 보니까 18억 4천 나누기 3,360만 원 하면 54 정도 나오죠. 자, 그러면 퍼가 높을수록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식에서 퍼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주.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가치주.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자면 이게 성장주. 판교가 성장주. 그죠? 판교가 성장주라는 거야.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솔직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성장주야. 왜냐면 이렇게 비싼데? 갭이 10억이나 되는데? 그런데 이 두 아파트를 굳이 비교하자면 판교가 약간 더 성장주스러운 거고 마포가 약간 가치주스러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현재 사용할 가치는 좀 높은데 가격은 좀 낮고 판교는 사용할 가치는 조금 낮은데 미래 기대감이 더 들어가서 집값은 높은 그런 아파트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판교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은 말이죠. 화면을 잘 보세요. 이렇게 구성됩니다. 현재 집값은 결국 투자 가치와 사용 가치로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았죠, 이제? 사용 가치는 뭐예요? 남한테 빌려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월세 가격입니다. 사용 가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축 가치와 위치 가치로 나뉜다. 자, 여기를 잘 봐주세요. 신축 가치, 새 아파트면 당연히 빌려줄 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죠. 위치 가치, 위치가 좋으면 당연히 사용 가치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가치와 위치 가치를 더한 것이 사용 가치입니다. 신축 가치는 얼마나 새 집인가라는 이야기고 위치 가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안전한 이유, 치안이 어떠냐.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학원과 면학 분위기,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냐. 그다음에 세 번째, 교통과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으냐. 뭐 예를 들면 일자리로의 접근성이 좋으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물 접근성 및 조망권입니다. 물 접근성 및 조망권. 이게 자연 환경과 가까우냐. 자, 여기까지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용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안전한 이유, 판교, 치안 좋죠? 예, 주변에 뭐 유해 시설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좋은 학원 면학 분위기, 당연히 여기에 뭐 엄청난 치맛바람에 그 학교 교육률이 높은 분들이 살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대치동까지 실어 나르기도 편하고 그리고 뭐 그 안에도 학원가가 잘 발달돼 있고
교통? 교통이라고 뭐 판교라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신분당선 지나가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모든 5만 고속도로가 다 여길 지나가고, 그 다음에 GTX 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일자리 접근성,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강남과 판교라고 하는데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최고죠. 뭐 물 접근성 조망권은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여기는 뭐 탄천이 여기까지 이어져 가지고 뭐 하여튼 뭐 좋게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 가치와 신축 가치가 사용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투자 가치는 뭐예요? 투자 가치. 투자 가치는 재건축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적 서열이 어떠냐. 지역적 서열이 뭐야? 여러분 아시죠? 느낌. 판교 그러면 여러분 판교 사시는 분이 성남 살아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죠? 분명히 성남시 분당구 판교거든요. 근데 판교 사는 사람이 나 성남 살아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 서열이 이름값이 판교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주자 소득. 거주자들이 소득이 높다는 것이 왜 투자 가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주자들이 소득이 높으면 앞으로 월세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죠? 당연히 월세가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투자 가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교의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가격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 박스 쳐놓은 거, 요 사용 가치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전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요게 바로 갭을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 마포도요. 똑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런데 두 아파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해왔어요. 제가 미리 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를 미리 임장을 가가지고 미리 체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가격이 아까 그 네 가지에 의해서 위치 가치는 결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을 캡처를 하시든지 해서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을 평가하는 연습을 할 때는 첫 번째 치안 환경, 교육 환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수, 보통, 부족이라고 나와 있죠. 우수, 보통, 부족. 우수는 3점, 보통은 2점, 부족은 뭐 예를 들면 1점을 준다라고 봤을 때, 자, 판교와 마포를 비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직접 임장 가셔서 하셔야 돼요. 주택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유해 환경이나 유해 시설이 있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 우수에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판교도 없고 마포도 없어. 그러면 둘 다 우수를 줘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치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을 우수를 주면 한쪽은 보통을 줘야 돼요. 그러면 둘 다 유해시설 없는데?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미세하게라도 조금이라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한쪽을 우수를 주고 한쪽을 보통을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이용지점까지 도보로 이동 경로 중에 치안 환경이 어떠냐 평가를 해서 우수하면 우수, 부족하면 뭐 부족 또는 보통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상대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는. 제가 객관적으로 이게 객관적일 수는 없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최대한 이 네 가지를 평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셔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이 화면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치안 환경과 교육 환경, 이 화면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과 도심 접근성, 그리고 자연 환경은 이러한 평가 단위로 평가한 겁니다. 자, 화면을 캡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 진짜 최종적으로 제가,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판교 휴먼시아 6단지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는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사용 가치는 살짝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높고 집값은 살짝 판교가 높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우선 위치 가치를 제가 평가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자, 위치 가치 이거죠. 위치 가치. 안전한 이웃, 좋은 학원, 교통과 고속도로, 일자리 접근성,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이 네 가지였습니다.
마포도 일자리 접근성에서는 판교에 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일자리들이 모여있는 곳에 바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가 평가한 결과가 어떠냐면 위치 가치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게 동점이 나왔습니다. 진짜 미세한 차이밖에 안 났어요. 거의 동점이라고 볼 만큼 똑같이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위치 가치는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전세가가 마포가 더 높을까? 그거는 바로 신축 가치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축 가치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판교는 14년 된 아파트고 마포는 9년 된 아파트라. 여기서는 당연히 마포가 신축 가치에서는 우세했기 때문에 전체 사용 가치인 전세가에서는 약간 마포가 높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투자 가치를 볼게요. 투자 가치 뭐라고 그랬죠? 재건축 가능성. 아까 재건축 가능성에서 용적률 기억나십니까? 용적률이 마포는 247%인가? 이렇게 높았죠. 근데 판교는 어때요? 172%. 물론 판교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재건축 이야기를 하기는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용적률이 훨씬 낮은 판교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 서열도 판교가 마포보다는 약간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소득. 이것도 여러분 그 호갱노노에 가보시면은 개발 호재 기능에 밑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주변에 얼마나 높은 연봉이 있는가를 클릭하는 게 나오거든요. 마포는 옆에 여의도라고 하는 굉장히 고연봉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판교는 그 판교 안에 실리콘밸리에 또 고연봉자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종합평가를 해봤을 때 투자 가치는 약간 판교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다. 자, 이것이 그대로 집값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집값을 해부해 보니까 그 집값 안에 전세가는 사용가치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사용가치는 얼마나 새 집이냐, 얼마나 위치가 좋으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가되고 투자 가치는 재건축, 지역적 서열, 거주자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를 사야 앞으로 오르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화면을 한번 잘 봐주시면요. 결론입니다. 경기가 성장하면 가치주인 마포가 더 오르고요. 경기가 둔화되면 성장주인 판교가 더 오를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기가 상승하면 가치주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면 성장주가 오른다. 이 말은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식으로 외웠어. 경기가 막 좋아지면 경기 민감주, 가치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그냥 그런 걸 사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좀 둔화될 것 같다 그러면 성장주를 사고 하는 게 이게 주식시장의 오래된 어떻게 보면 스킬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굳이 이 아파트를 가치주와 성장주로 분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식을 한번 잘 봐주시면요.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 미래에 나오게 될 월세, 그러니까 1년 후 나올 월세, 2년 후에 나올 월세, 10년 후에 나올 월세, 그 월세를 지금 땡겨가지고 오늘 가격으로 미리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경제성장률이 8%야. 와, 은행금리가 7%야. 와, 이렇게 성장률이 좋은 경제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1년 후에 받게 될, 자, 이 화면을 잘 봐주세요. 1년 후에 받게 될 우리 아파트에서 나올 100만 원, 월세 100만 원은 1 플러스 0.07로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나올 200만 원은 1 플러스 0.07의 제곱으로 할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근데 이 화면을 제가 만든 거는 이거예요. 매년 100만 원씩 월세가 상승한다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1년 후에 100만 원, 2년 후에 100만 원, 3년 후에 100만 원 이렇게 상승하면 10년 후에는 1000만 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현금 흐름 중에는 미래에 나오게 될 큰 돈이 더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은 작아도 몇 년 후에 금방 받을 돈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가치주라는 게 뭐냐면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와 같이 전세가가 지금 높은 아파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먼 미래에 나올 현금 흐름은 판교보다 떨어지는데 당장 1년, 2년, 3년 후에 나올 현금 흐름은 더 높다는 뜻이에요. 전세가가 높다는 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성장하게 되면 자, 1년 후에 나올, 2년 후에 나올, 3년 후에 나올 현금 흐름 총 합이 600이죠.
그 600이 더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 10년 후에 받을 1,000만 원이 가치 있습니까? 이거 할인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높은 성장률의 금리 하에서는요. 3년 동안 받을 600만 원이 514만 원의 오늘 현재 가치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받을 1,000만 원은 지금 508만 원밖에 안 돼요. 할인이 많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주,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이 지금 전세가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비싼 아파트라는 거는 먼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보다 당장 받아낼 현금 흐름이 더 센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고 성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이런 아파트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이 표를 보세요. 똑같이 1년 후에 100만 원, 2년 후 200만 원, 3년 후 300만 원, 10년 후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아파트인데 월세가 그렇게 올라갈 건데 성장률이 아까에 비해서 무지하게 낮아. 2%, 은행금리 막 1.5%.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죠. 막 경제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경제 하에서는 분모값이 작잖아요. 할인이 많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받게 될 총 600만 원보다는 10년 후에 받게 될 1,000만 원이 훨씬 더 지금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할인해보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3년 동안에 6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580인데 10년 후에 1,000만 원 받게 될 돈의 현재 가치는 862만 원. 이게 무슨 얘기냐? 금리가 낮아지면 지금 당장 나오는 수익보다는 먼 미래에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것이 훨씬 지금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뭐 주식으로 말하면 테슬라나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왜 금리가 떨어지고 낮아지면 주가가 막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느냐? 이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여러분 강남이라든지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장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금 당장에 나오는 현금 흐름의 가치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현금 흐름을 지금 가격에 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판교 같은 아파트들이 상승률이 더 좋아지는 거고, 금리가 높아지고 성장률이 좋아지게 되면 훨씬 더 지금 현재 가치가 높은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가 더 상승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경제가 성장률이 좀 회복되고 좋아진다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주와 같은 아파트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니다, 계속해서 성장률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나빠진다라고 한다면 미래 기대감이 더 높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판교 같은 아파트를 골라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